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에서 보수와 진보로 나눠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체제 자체가 저들이 만들어낸 프레임이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엊그제 한강진역에서 공연하는데 이제 소위 보수 집회에 참가하는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욕부터 시작해요. 일단 손가락 욕부터 시작하고 뭐 쌍소리를 지르고 저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것은 보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건 인간이 아니죠. 저거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도착돼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랑 저희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보수는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 이걸 지키는 게 보수죠. 그럼 보수들이야말로 외세를 반대해야 돼요. 친일 완전히 학을 떼야 됩니다. 친미 학을 떼야 돼요. 근데 지금도 뭐 블링컨 와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지금. 미국에서 막 국무부 부장관 커트 캠벨이 그러니까 윤석열 노벨 평화상 주자고 했던 놈이에요. 그럼 뭐 좋아서 환장을 해요. 보수는 그러면 안 돼요. 한국에는 보수가 없습니다. 쟤들은 보수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보수는 민주당이 보수해야 돼요. 그래서 쟤네들 아예 없어야 돼요. 지금 소위 말하는 보수는 아예 없어야 됩니다. 국민의 대다수는 10명 중에 7명 10명 중에 8명은 윤석열을 다 탄핵하라는 겁니다. 이건 압도적인 거예요. 이걸 진보 보수의 프레임으로 만드는 거는 쟤네들의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절대 맞지 않는 프레임이다. 오 그대여 내 사랑아 잊을 수 없는 내 사람아 오늘 문득 거친 바람 속에 그대 소식이 들려 우리 함께 걸었던 그 길을 난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백자라고 합니다. 백자님은 왜 민중 가수의 길을 걷게 되셨나요? 세상 음악에서 들려주지 않는 뭔가 그런 얘기들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고3 때는 전교조 시위하고 대학 들어가서 이제 학생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민중가요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된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로 치면은 뭐 한 30 몇 년 되는 거고 노래패 우리나라로만 치면 25년. 이제 제가 이거를 일요일 날 사고 소식이 있고 월요일 날 곡을 써가지고 발표를 유튜브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연은 31일 날 그 송구영신 촛불 문화제 때 처음으로 불렀거든요.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추모의 마음 같이 나누게 돼서 고맙다고 그런 말씀들 해주시더라고요.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이렇게 일상이 위협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이 백자님의 작업실인가요? 네, 작업실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지금 청소를 못한 상태라 좀 죄송스럽네요. 여기서 그 작곡도 하시고 네네. 그리고 라이브라든지 실시간 라이브라든지 유튜브 채널도 운영도 하시고 네, 이 카메라로 하고 네, 방송 장비도 다 갖춰주시고 조명도 키우고 이렇게 정말 준비가 철저하시네요. 네. 또 백장님 실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시기도 하셨더라고요. 예, 식사 같이 한번 했죠. 같이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때 제가 그 박근혜 때 블랙리스트여가지고 블랙리스트들 위로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 집은 그 그림들로 다. 자켓 이쁘네. 이런 곡들은 백자님께서 다 작곡. 예. 예, 대부분 다 제가 다 글곡을 했습니다. 3집은 이제 이 하양연화. 시인들 시에 제가 곡을 붙인 거고. 이 곡들은 다 저작권 등록을 돼 있는 거예요. 저작권 이제 등록하신 총 곡은 얼마나 되시나요? 기억 안 납니다. 기억 안 나세요? 굉장히 많은데 예. 다 돈이 안 되니까. 근데 막 크게 막 민중 가수로서 살아오시면서 가장 보람됐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주로 이제 집회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런 게 좀 큰 것 같아요. 뭐 촛불 집회 현장에서 이제 파도 타기 같은 거, 그럴 때 느껴지는 그런 에너지 이런 게 참 감동적이고, 북한에 가서 공연했을 때, 그때 남북 해외 모든 동포들이 어울려서 있을 때 그런 모습을 보는 순간, 이건 정말 너무 감격적이고 뿌듯하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에 계속해서 개입을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람들이 저를 이제 운동권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사람이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자신의 생명과 안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사실은 정치의 근본이고, 저는 그것이 정치가 해결하지 못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운동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객기 참사, 이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인가? 그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넘어갈 일인가?
사실 이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 다 묻혀버렸습니다만 제주항공 참사도 지금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되고 그걸 책임자를 처벌을 해야 됩니다.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걸 안 했어요 우리가. 이건 마치 일제시대를 끝내놓고 반민특위를 통해서 이 잔당들을 처벌하지 못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나 전두환이나 이명박이나 이 엄격하게 처벌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엄격하게 모든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이런 계엄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정치적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게 이제 사회적 참사, 정치적 참사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사회 기득권들의 문제라고 보죠. 돈 한 푼 더 아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들 더 처먹으려고. 정말 저는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한 계속해서 이렇게 의견을 낼 생각입니다. 노래를 통해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라든지 네. 촛불 집회에 매일매일 가셔가지고 지금 공연을 노래를 부르시는데 네. 그 계엄 전국 이후로 네. 공연들도 섭외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네네. 뭐 지방도 다니고 한 30일 중에 한 25일 정도는 공연했던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비상계엄을 내리고 일련의 사태들이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데 민중가수로서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윤석열이라고 하는 무도하고 무법한 이런 작자를 어떻게 만나게 됐나 사실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윤석열이 순순히 붙잡힐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윤석열은 끝까지 저항할 거예요. 아주 극악한 방법으로라도. 당장 윤석열의 계엄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한 달이 넘었거든요. 네. 12월 3일부터 어처구니 없는 무슨 법 집행을 완전히 막아버리니까요. 가장 법을 공부했다는 작자들이 가장 법을 저렇게 어기고 저러고 있으니까 어처구니 없는 지경이고 저는 이제 이 국면이 더 격화될 거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우리 국민을 이기지 못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자님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될 거라고 봅니다. 정치인들이 보다 더 강하게 윤석열 정권을 지금 그 잔당들을 강하게 진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부를 구성해서 다시는 이런 정권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런 체제를 만들어 가야죠. 백자님은 대중들에게 어떤 가수로서 기억되길 바라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기억되길 바라는 건 없어요. 제가 이제 좀 곡을 계속 써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고 부르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있는 이 재능 안에서 뭐라도 좀 보탬이 좀 되드렸으면 싶다는 마음이 제일 커요. 가장 최근에 쓴 잠 좀 자자 이런 노래들도 윤석열 좀 저런 악귀 같은 놈들 정말 잡아들이고 우리 국민들 좀 잠을 못 잤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언제 잡혀가나 이거 보고 있는데 좀 잠 좀 자자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고 좀 제 노래로 위로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작품에 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이제 계엄 전국에서 탄핵이 답이다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게 SNS 바이럴 타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팰리스 나비다 이거를 이제 개사해 가지고 맨 처음에 퇴진이 답이다 이게 이제 2년 전에 그 다음에 1년 전에는 탄핵이 답이다로 불렀고 그래서 그거를 불러야 되겠다 해서 불렀는데 그날 밤부터 막 주변에서 이제 트위터가 난리 났다는 거예요. 트위터 X에서. 그래서 보니까 진짜 뭐 엄청나게 보니까 막 수십만 조회수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죠. 제 느낌에는 일단 계엄을 막아냈다고 하는 그런 승리의 기쁨, 그다음에 우리가 저런 무도한 작자들에게 지지 않는다고 하는 어떤 시민들의 그런 자긍심과 환희 이런 게 좀 약간 맞닥뜨려지면서 그렇게 급격하게 퍼져나간 게 아닌가 싶어요. 네. 25년 이상 민중 가수로서 이렇게 하시려면 이런 경제적인 부분도 좀 경제는 저희들하고는 인연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작권료는 뭐 정말 많이 나올 때는 달에 한 만 얼마도 나올 때가 있긴 했어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얻는 수익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씁쓸하죠 그런 게 사실은. 근데 유튜브도 이제 뭐 괴롭힘 혐오 이런 걸로 이제 제가 1년 동안 수익이 정지됐어요. 저는 이것도 다 이제 쟤네들이 댓글팀을 운영해가지고 이제 했던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신기한 건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가결되던 날 상정되던 날 그날 딱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도 다행히 이제 수익이 다시 창출되기 시작해가지고 네. 이번 겨울은 좀 따뜻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계속 그 길을 묵묵히 걸어오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민중 가요로 가는 게 결국 민중들이 주인공인 가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에서 비춰주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운명 이것에 대한 이제 노래라고 저는 이제 보는데
근데 그분들의 삶을 비추는 우리 컨션스 나인, 우리 채널도 그렇지만 그분들의 모습에 감동이 굉장히 커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랑이랄지 그 마음 같은 게 그런 걸 보면은 아 사람이란 이렇게 위대하구나. 인간이란 이렇게 정말 훌륭하구나. 심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깨끗하구나 이런 걸 좀 느끼게 돼요. 그런 게 가장 큰 힘이 아니었나 싶어요. 원동력이 아닌가. 백자님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불러주는 데 가서 노래 부르고 힘이 될 수 있는 노래 이런 걸 좀 만들고 그럴 생각이고요. 정규 음반은 사실 이제 뭐 마치 시인들이 시집을 내듯이 기록 차원에서 내는데 또 5집을 또 준비를 할 수도 있겠죠. 우선은 지금 윤석열 탄핵을 빨리 파면을 시키고 봄에 대선을 빨리 치른 다음에 계획하겠습니다.